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얼마나 바쁘셨는지 진짜 몇 개월 만에 오신 것 같은데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명문대 입시 전문이죠.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얼굴 까먹게 생겼어요, 원장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너무 바쁘셨나 봐요. 네, 많이 바빴어요. 네네네, 진짜로요. 아니,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코로나가 거의 엔데믹이다 하면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캠퍼스 생활을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반대로, 대학 가서 뭐 해. 그냥 막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일자리 찾으러 나가야지. 뭐 이런 친구들과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입시 분위기는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가요? 네, 이제 팬데믹이 전에 거와 비슷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 좀 어색한 그런 맞아요. 분위기가 있다고 보면은 이번에는 네네. 이제 전부 다 그걸 극복을 하고 이제 노멀라이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마음에 좀 평화로움을 좀 찾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또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또 축하할 소식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도 또 뭐 그 내셔널 메릿 세미 파이널리스트 굉장히 많이 배출했던데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서 이제 47명이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죄다 그 세미 파이널리스트 되는 거 다 버클리에서 나오나요? 다른 데서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상위 네. 1%가 다른 스테이트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구적인 학생들이 더 많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뉴욕이나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세마이 파이널리스트 그 컷오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뭐 1,470점에서 1,500점까지 그 사이 그러니까 내셔널 인덱스를 봐서 한 220에서 222점 정도가 네네. 돼야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주에 갔더라면 그거보다 조금 낮아도 오를 수 있는데 워낙에 이제 대도시고 뭐 쟁쟁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커트라인 자체가 좀 올라갔군요. 네, 그러니까 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트하고 텍사스 이런 데가 네, 이제 네. 파퓰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것 때문에 또 점수가 평균 점수가 좀 높죠. 네네. 아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거 되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내셔널 메릿 그 장학금 어떻게 받는 거냐? 도대체 뭘로 뽑는 거냐? 이 얘기는 듣는데 우리 애도 그거 받게 하고 싶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가 테스트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11학년 10월 달에 보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번 주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점수가 나오고 그 네. 점수에 따라서 이제 컷오프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상위 1%가 되면은 네. 그때 이제 원서를 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가 된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 안에 들어야 하는 거군요. 네. 거기에서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 메릿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뭐 요 점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추천서랑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가 되면 이제 그때 원서도 써야 되고 에세이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SAT 점수 그리고 네. 이제 트랜스크립트까지 다 해서 성적표까지. 네, 그래서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스콜러십 리시버가 되는 거거든요. 요새는 얼마나 주나요? 이제 많이 주면은 뭐 10,000불 이상 이렇게까지 주고요. 예. 네네. 이제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혜택은 이제 대학교마다 그 세마이 파이널리스트 받은 학생들한테 네. 자체적으로 이제 장학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빈익빈 부익부인 게 내가 여러 가지에서 성과를 잘 내고 좋아서 막 장학금을 받으면 요런 것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학교 가서도 요 자격 때문에 또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우리 학교에는 이만큼의 세마이 파이널리스트가 있다, 이만큼의 파이널리스트가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네네. 그런 학생들한테 상을 주는 거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좀 하겠군요. 진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아. 우리 학교가 이 정도야.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UTD 같은 경우에는 세마이 파이널리스트만 돼도 거의 풀라이드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진짜 돈 벌면서 학교 다니는 거네요. 그죠. 와, 진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여기 이제 잘 들어보시고, 내 아이는 그러면 이거 못 받을까요?
이렇게 좀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성적이 그 정도가 아니었던 친구들이 비약적으로 점수가 많이 뛴 학생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 이제 8월달하고 10월달에 본 SAT들이 이제 여름에 준비한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1,500점 이상. 예,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했다 그거와 다르지 않게 1,500점 이상으로 간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이 하나 자랑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낮은 아이였는데 1,500점을 요번 썸머 그거 이렇게 지나면서 받았다. 그 로우 스코어가 어느 정도 돼요? 예, 저희 학생들 중에서 제일 낮게, 그러니까 시작점이 제일 낮은 학생이 900점? 890점 정도였어요. SAT 점수가요? 네. 근데 그 학생이 이번 8월 달에 본 게 1,520점? 이게 나왔거든요.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 학생도 열심히 했지만은, 예, 그래서 그 학생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난 한 1,400점만 맞아도 그게 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1,500점 낳고 나서 너무 좋아갖고, 이제 대학교를 보는 눈이나, 그리고 완전 이제, 달라지시오. 네, 그리고 이제 학업에도 이제 좀 저조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의욕이 없었구나. 예, 의욕이 없었는데 이렇게 점수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11학년 때 그러면은 나는 뭘 어떻게 더 해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멋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점수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 친구의 꿈도 바꿔놓고 이 친구의 마음가짐도 바꿔놓고 뭐 자신감 상승에 자존감 상승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같이 일어난 거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점수를 잘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대학교 갈 때도 장학금 받고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가서도 또 얼마나 의욕적으로 하겠어요. 그죠. 예. 본인이 꿈꾸지도 못했던 학교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정말 날아다닐 것 같아요. 예. 와,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셔널 메리트 스칼라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저희 또 버클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걸 또 준비하는 그런 반이 있으니까 그거 잘 또 준비하셔가지고 점수도 많이 올리셔서 또 이렇게 성과를 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가을 요번 학기 또 근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11월이면 얼리 디시전이 있어서 엄청 바쁜 위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희와 함께 이제 여름 전부터 이제 원서 준비를 학생들은 지금 끝나가는 시점이고요. 네. 또 이제 좀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 맞아요.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지금 막 급하게 이제 조인을 하고 이제 그 마감 날짜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러게요. 아니 진짜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거의 뭐 밤샘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몰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트를 맞춰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막 midnight 아니면 이럴 때도 만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학생에 대한 애정들이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함께 팀워크를 이루니까 더 잘 봐주고 싶고 또 잘 또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도 얼리 디시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막하신 분들 혹시라도 뭐 문의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네, 항상 컨설테이션 가능하고요. 네. 특히 아셔야 될 게 델라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빠르면은 11월 1일부터 이제 맞아요. early decision, early action 델라인 있기 때문에 이제 몇 주밖에 안 남았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맞아요. 어떤 게 아직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내가 스트래티지 상으로나 이런 걸로 좀 더 컴페티티브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의논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지금 안개 속을 헤매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이 잘 해왔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원서가 언제 끝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아이니까 네. 미성년자다 보니까 내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도 그 빈 구멍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12학년이 되면서 네. 나는 원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 한데 이제 학교가 시작함으로써 정신없죠. 클래스, 테스트, 뭐 클럽 활동 이런 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도 하고 싶지만은 맞아요. 그게 자꾸 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죠. 네, 그렇지만 12학년으로서는 지금 원서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얼리 디시전은 11월 달에 이제 딱 그
되지만 또 이제 UT 같은 경우는 또 12월 1일까지가 마감이라고. 네, 그러니까 했나요? 1차 UT 같은 경우에는 1차하고 2차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1월 말에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2차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언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1차에 맞춰서 넣으셔야 언어스를 네.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1차가 더 높아요.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네네. 그럼 1차에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많이 뽑을 거고, 그럼 그렇죠. 2차에서는 그 부족한 거를 이제 메꾸려고 뽑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네네. 아무래도 뭐 얼리 디시전도 그렇고 얼리 액션도 그렇고 요 UT 1차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빨리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그죠. 누가 먼저 나를 찾아왔는지 네네네. 네,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아무래도 뭐 100명 뽑는다 그러면 그 중에 뭐 60, 70%는 1차에서 다 뽑아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빗 스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나 이런 걸로 벌써 반 이상이 자리가 너무 자리가 없어요. 예, 빼앗기기 때문에 일찍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네네. 경쟁률이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차일필 끝까지 어떻게 되나 좀 보자 지켜보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가을에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또 시작하죠. 지금 등록을 하시나요? 게이웨이트 프로그램은 이제 여름부터 계속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또 그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뭐 SAT나 테스트 준비 네네. 그리고 이제 클래스 준비 이런 반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뭐 버클리 아카데미 치면은 뭐 주르륵 구글에서 연락처 아주 상세하게 나오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사실 오늘 주제가 이게 특히나 또 이 한국 학생, 아시안 계통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3년 입시 전략 세우기 요즘 가장 핫한 CS 요거 컴퓨터 사이언스 합격률 높이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비결이라고 했단 말이죠. 원장님 이렇게 자신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네네. 하고 이제 저희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예,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이런 거를 본 결과 이제 어떤 메이저들이 핫해지고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선호하는지 네네.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어떤 학교에 어떤 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될지를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동양계 학생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더 잘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수학이나 스템 쪽으로 이제 좀 강한 학생들이 이제 네네. 컴퓨터 사이언스로 많이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맞아요. 예,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젊은층, 특히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렇게 좀 리모트 워크가 가능한 이런 거를 좀 선호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언제부턴가 그 공대 오빠들이 원래 인기가 많았는데 뭐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았잖아요. 핫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컴퓨터 사이언스가 더 막 각광받는 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전에는 엔지니어링하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비등했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팬데믹 후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좀 아직도 이제 어떤 이제 랭킹을 보면은 비즈니스가 넘버 원이긴 한데 많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많이 따라잡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 이제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해서 취업이 안 되는 애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모든 코딩 자체가 네. 그 스킬 자체가 이제 뭐 그런 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부터 네네네. 인포메이티브 사이언스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스킬만 있어도 모든 분야에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우를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넓군요. 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이 부릅니다. 사랑을 했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명문대 입시 전문이죠.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실패란 없다. 제대로 전략을 알아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요과에 정말
합격을 시키고 싶다. 요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진짜 포커스 해가지고 그 어떤 비결들이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붙을 수밖에 없는 친구인데도 줄줄이 리젝을 당한 친구도 있다. 근데 의외로 왜 얘가 여기에 붙었지?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즈메이 상으로는 굉장히 빵빵하고 네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학교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진실성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 그 자만심 이런 게 많다 보면은 그게 또 그래서 느껴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세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자랑하는 식이면은 네네. 비호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자랑만 하는 애는 우리 학교 별로 필요치 않아. 이런 애들은 왜냐하면 많아. 이제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런 학생을 데리고 올 이유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서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네네. 어떤 영향을 끼칠 것까지 보니까 음. 이런 학생은 좀 셀피시해 보이고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은 아무리 레즈메이가 좋아도 이제 다른 학교가 데려가라고 놔두죠. 혼자 잘난 척할 거면 그냥 네가 가고 싶은데 가. 뭐 약간 이런 식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마다 다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교 이 메이저를 위해서 네네. 10명이 같이 시작을 하더라도 그 길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뭘 잘 살리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죠. 그러네요. 그럼 저희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예전에는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엔지니어링과 뭐 CS가 선호도가 비슷했다. 근데 팬데믹 이후로 CS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높아진 건지 뭐 퍼센티지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research.com에 하면 2030년까지 네네. 직업이 22%가 더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로 앞으로 연구한데. 더 22%가 네. 늘어난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를 하면은 모든 분야에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네, 꼭 태그로 안 간다고 해도 어느 직업이나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선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어떻게 다루고 코딩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이런 스킬을 갖고 있으면은 네네. 어느 직업상에서도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전혀 컴퓨터랑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듣는 뉴스 보면 뭐 AI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요. 예. 그러니까 이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니까 직업도 훨씬 늘어난다. 그러면은 남학생들 중에 진짜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진짜 뭐 한 100명이 치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이걸 원해요? 저의 학생들만 봐도 남학생들 특히 네네. 보면은 거의 한 75%가 컴퓨터 related 메이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나의 꿈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경쟁이 당연히 치열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좋은 잡도 얻을 수 있으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이게 문이 너무 좁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안전한 건지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한번 짜봤는데요. 네네. 지금 5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네. 거기에 이제 3가지 이상 정도가 나한테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다른 방법이 또 있거든요. 우회하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된다.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5가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여기에서 3가지 이상 내 자녀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 전공법으로 한번 지원해 볼 만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클래스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딩이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라는 거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하이스쿨에서는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뭐 네. AP 컴사이 1, AP 컴사이 2 이렇게 되거나 뭐 A, B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웨이드 클래스로 이제 뭐 인디펜던트 스터디 해서 2년, 3년 아니면 4년까지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쭉 그냥.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거기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네네. 클래스를 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학교마다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네네. 이제 내가 코딩을 잘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안다고 하면은 굳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빅테크 컴퍼니에 가서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학생이 클래스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이 친구의 레벨을 실력이 네. 충분히 이렇게 미쳤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리고 이제 코딩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뭐 self-taught 네. 아니면은 이제 certificate 받을 수 있는 이런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죠. 자격증을 받는 네, 그러니까 뭐 거요? 콜세라든지 유데미 이런 쪽으로 해갖고 이제 네네. 여름에 뭐 10주 동안에 아. 아니면은 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네. 해갖고 뭐 certificate도 받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뽑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증받은 것들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를 받는 것들을 그죠. 또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뭐 대학에 뭐 수업을 듣는다는 거나 이런 것도 또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이스쿨에서보다 그게 미니멈이 되겠고, 네네. 그다음에 내가 혼자서 뭘 했는지, 그리고 뭐 대학교를 뭐 온라인 클래스 이렇게 해서 뭘 받았다는지 이제 증명을 해줄 수 있으면 대학교에서는 더 좋죠. 그렇군요. 첫 번째는 하여튼 이 CS 클래스에 관련된 거를 2년이나 3년 정도 들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CS와 관련된 수상 경험, 이 아. 한 개 이상 있어야 돼요. 한 개 이상.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력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어느 레벨이다. 그렇죠, 경쟁자들에서 안에서 어느 레벨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고 아.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딜 디베이처럼 아니면은 뭐 로바틱스 이런 것처럼 네네. 어딜 가서 대회를 당일날 하고 이렇게 오고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앞뒤 스케줄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 빠져야 되고 네네네. 이러면 또 메이크업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유사코 이게 제일 좀 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매년마다 4번씩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게 이제 랭킹을 줘요. 네네. 그래서 너는 뭐 골드 레벨이다. 너는 뭐 실버 레벨이다. 이렇게 네네.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못 하더라도 랭킹을 받기 때문에 대학교 측에서는 딱 얘가 실버 레벨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유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컴퓨터 compressional app challenge, 뭐 hackathon, 뭐 UIL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네. 구글에서도 특히 텍 컴퍼니 같은 경우에서는 어. 인재들을 뽑고 싶어 하니까 이런 네네. 대회를 많이 주최를 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때 그러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면 좋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클래스만 듣는 거에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에 수상 경력이 1회 이상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CS에 관련된 학교 클럽에서 1개 이상. 아, 클럽 활동도 해야 네, 된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 사이언스 클럽에서부터 뭐 앱 디벨롭먼트 클럽에서부터 Girls Who Code 네. 뭐 이런 클럽에서 이제 뭐 사이버 시큐리티 클럽도 있고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1개 이상 그리고 리더십 같은 거를 하면 더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런 클럽을 또 쭉 잘 리드해 왔다. 짱으로 있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추가 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3개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그래서 CS 토픽에 관련되거나 이제 자신의 프로그래머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뭐 대학교 리서치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로페서를 통해서라든지 네. 아니면 그 리서치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리서치 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발표해서 뭐 했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경쟁력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퍼블리시가 됐다거나 네. 뭐 이런 이거 대학에 가서도 하기 힘든 건데 진짜 요새 친구들은 근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쉬워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앱 같은 경우나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네네.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가서 어느 디벨로퍼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만들면 올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내가 기초든 중간이든 고급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게 올리면은 이제 그걸 선택을 하는 거는 이제 고객들 마음이니까 아, 그래요? 올리는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네네. 콘텐츠 올리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앱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ECS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완성된 것도 있지만은 좀 부족한. 그래서 네네네.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 MIT로 작년에 들어간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앱을 네. 뭐 그다지 보면은 많이 완성도가 떨어지지만은 네네. 그래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올렸어요. 아, 기특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0명, 300명 다운로드지만은 그래도 읽다 보면은 다방성으로 네네. 이것도 도전해보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또 경력이 있다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좋죠.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서치에 참여하거나 뭐 앱을 만든다거나 자기만의 프로그래밍 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하면서 4, 5번을 같이 아우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특허 같은 거 내면 더 좋고 뭐 이런 그죠.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전문인들도 인정할 만한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만 CS에 안전하게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중에 3개가 안 된다. 네.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보통의 학생들은 사실 이 중에 한두 가지 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망이 좋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경쟁이 좀 늦게 시작을 했다거나 네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로 들어가기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문턱이 높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다른 메이저로 이제 우선 문턱을 들어가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과를 바꾼다든지 트랜스퍼를 하던가.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경쟁이 워낙 심한 과는 사실 트랜스퍼 하는 것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그러면은 좀 더 찬스를 높이려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좀 근접한 비슷한 그런 과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과를 들어가야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아이들과 같은 클래스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성적이나 이런 걸로 올려서 이제 나중에 특히 이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때 이제 네. 메이저를 컨펌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과에 들어있다고 해도 네. 점수나 이런 게 좀 낮다고 하면은 이제 3학년 때 그거를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자기가 CS 했다가 또 다른 과로 전과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거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보면은 그러면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경쟁력이 덜한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셔널 시스템 아니면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아니면 math, stats 아니면 네네네.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선대포교.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공립 같은 주립.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과를 바꾸는 게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가 같이 있는 그 대학교, 네네. College of Computer Science under 거기에 밑에 있는 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아요. 아, 그것도 진짜 한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 단과대마다 이렇게 네. 딱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과를 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겹치는 또 수업 듣고 뭐 이러면서 전과할 수 있도록. 네. 아,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우회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나 그냥 인기 있으니까 거기 갈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 않아요? 개 중에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하고 싶니?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싶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뭐를 하고 있으며 뭐가 있니 하면은 내년부터 컴퓨터 코딩 클래스를 들을 거라고. 근데 벌써 뭐 10학년이고 막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그러면은 목표는 이거지만은 아직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진로를 해서 네네. 우선 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자초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네. 학생들이 좋아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나 그래도 자존심 상해.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난 전공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회해서 약간 곁다리 걸치듯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무조건 CS 지원할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위에 어떤 5가지 중에 3가지도 포함이 안 되는 친구들일 경우 그렇지만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꼭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이제 원서에 어떻게 쓰는지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리고 뭐 모든 방면에서 원서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그런 학생들은 특히 더 그러죠. 어. 그리고 이제 대학교가 그러면은 레벨이나 네네. 아니면 그 프로그램의 레벨을 좀 낮춰서 내가 이 대학교는 생각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좋고 그리고 경쟁력이 다른 대학교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방면도 괜찮을 것 같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나는 MIT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CS로 가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 뭐 그러면 여기 근처에 있는 주립으로 먼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realistically하게 자기의 그거를 알아야 돼요. 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하이스쿨도 이제 레벨이 다 다르고 그 네, 네. 안에서도 맞아요. 또 이제 클래스마다 선생님마다 네.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objective하게 봐서 그렇죠. 그거를 잘 정돈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내가 갈 길은 이거고 꼭 이 학교에서 이 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내 목표는 그 비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하기 위해서는 뭐 이 길도 있겠지만은 이 길도 있고 다른 길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나는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로 방향이나 이런 거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리얼리스틱하게 접근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은 that makes sense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그 꿈을 바꾸지 않은 이 친구의 뚝심도 너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죠. 멀리 인생을 멀리 보고 결국은 네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해준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죠. 아 멋있네요. 자 오늘은 이제 사실 좀 특별하게 워낙에 핫한 과다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전공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또 특별히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에 또 우리 제임스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뭐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크 저커버그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만큼 그렇게 그런 쪽으로 뛰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맞아요.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 스킬 하나만으로도 모든 직업이나 이런 거에 연관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네. 도전을 해보고 충분히 그 레벨에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갈 수가 있는 과기 때문에 네, 네. 예, 많은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네. 내 위치에서 내 목표까지 어떻게 네, 그거를 맞아요. 상담하시면 좋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조언 말씀 감사합니다. 네,